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 불이 나면은 재산 손실이 크게 발생하죠. 더욱이나 실화법과 형법으로 인해서 배상 책임과 벌금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산 손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계 자료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나온 화재 사고 현황입니다. 이 화재 사고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매해 약 4만 건의 화재 사고 중에서 평균적으로 25% 이상이 주거 지역의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2018년에는 28.3%가 주거 지역 사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재산 손실액을 또 살펴보면은 매해 꾸준히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8년에는 6조 2,441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 화재 사고는 특히나 겨울철에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얼마 전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인덕션 버튼을 눌러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발생한 화재 사고였는데요. 개인의 실수나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죠. 이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 사고가 우리 집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소중한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진압을 하겠죠.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물대포를 아마 쏘게 될 겁니다. 이 물대포를 쏠 때 정확하게 화재가 난 그 지점만 조준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사진처럼 물대포를 쏘게 되면은 윗집, 아랫집, 옆집까지 이 물대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이 물이 각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침수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지만 다른 집에 대한 침수 피해, 다른 집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욱이나 이 불이라는 것은 번지게 되죠. 불이 번지게 되면은 다른 집으로 번져서 큰 또 막대한 손실을 또 끼치게 됩니다. 이 사진처럼 이렇게 다른 집들이 홀라당 타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마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다른 집들도 이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실화자 혹은 우리 집한테 책임을 묻게 되겠죠.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를 보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 불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집에 대해 준 피해는 모두 우리 집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고의가 아닌 실수나 경미할 경우에는 1961년 4월 28일에 제정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조건부 면제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법 또한 2009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 전에는 이 실화자의 중과실과 그리고 경과실에 대해서 중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로는 과실의 경중 구분 없이 모두 실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생긴 이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배상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경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할 때에는 이 배상 책임을 조금 경감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관만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 조사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낸 화재에 대해서도 화재의 피해 결과에 따라서 검찰 기소를 통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고의가 아니어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죠. 조금 더 자세한 법문항을 살펴보면요. 이 화재 벌금은 형법 제170조에 의거해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되고요. 형법 제171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형법 제170조와 171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170조는 실화로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화로 자신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도 해당됩니다. 결국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우리 집만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벌금에 처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형법 제171조에 의거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벌금에 해당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배상 책임과 실화법에 따른 배상 책임과 그리고 형법 170조, 171조에 의거한 이 화재 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또 이 화재보험은 타인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에 대해서도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은 임시 거주할 거주비도 필요하겠죠. 그런 임시 거주비도 특약 담보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풍수해를 통한 비나 바람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고요. 지진에 대한 손해도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다양한 손해 담보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임차자 배상이나 임대인 집세 손실 등 다양한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화재보험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먼저 개인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단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직접 화재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주택들은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차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가 더욱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런 보험들도 있는데요. 먼저 1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하고 있죠. 그리고 16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로 인해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명피해와 재산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꼭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가입 금액이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특히 나의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보험을 통해서 나의 보상의 범위를 더욱더 넓히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소유주가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죠. 화재보험을. 하지만 화재 발생 시에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임대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재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큰 재산 손실을 막으셔야 되겠죠.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배상 책임, 벌금, 복구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큰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화재보험을 준비하셔서 이런 재산 손실을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변에 가까운 설계사분들에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10,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 내외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